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런 현상을 우리 아이들한테서도 볼 때가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무엇에 중독되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아빠분들께서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뭐 남들하고 이제 속 깊은 대화를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코올에 의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뭐 담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를 못 끊으시는 경우,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오래전에 제가 신혼이었을 때 TV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TV에 너무 의존을 하는 그때 당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1년 넘게 TV를 없이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도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KBS의 수신료를 전화해가지고 저희 TV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끊어본 적이 있어요. 결국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TV를 들여놓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가 처음으로 사라진 날, 굉장히 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좀 겪어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익숙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즐기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뭐 머릿속에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중독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끊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인생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원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중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끊기가 무섭게 다른 학원을 그거 대신에 또 다른 학원을 계속 알아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학원 없이는 과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를 주시기가 어려우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일종의 학원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런 현상을 우리 아이들한테서도 볼 때가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즐기고 잘 하다가 혹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굉장히 조금 강압적인 학습 스타일로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이제 고학년이 다 되어서 혹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저에게 맡겨진 그런 아이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 태도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 한 명이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1:1 과외라면 그 아이하고 수업 다 내려놓고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살피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볼 텐데요. 다른 아이들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공부하기 힘들구나, 누구야.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너무 힘들면은 잠깐 쉬어도 돼. 쉬면서 이 공부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잠깐 쉬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학원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끊으면 자기는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원 끊으면 그냥 학원을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끊고 잠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면 아이가 좀 더 동기를 가지고 영어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거든요. 근데 학원을 끊게 되면 자기는 공부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이 현상에 대해서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인한 장점,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장점도 있지만요, 이것이 남이 정해준 어떤 인류적인 로드맵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를 찾아서 내가 좀 선택을 해서 즐기면서 익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또 영어를 잘하게 되는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서 지켜보게 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영어 효능감이 바로 그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뭐 경쟁 상황이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내가 나의 과거와 경쟁을 해서 내가 이만큼 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그런 효능감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가 이렇게 커졌네? 내가 옛날에는 되게 이 글자가 작게 느껴졌었는데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읽었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효능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그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학원 중독 현상과 대비가 되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 이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은 요만큼만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해야지 라든지 어느 순간에는 쓰기를 좀 연습해 보고 싶다, 낙서를 끄적끄적 거린다든지 내가 이제 좋아하는 뭐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듣기는 했는데 쓰는 거, 읽는 거를 조금 부족하네 라고 하면 아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학원에 대비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 끝나고 바로 막 달려가서 나의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제 수업을 긴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했던 교습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과연 그렇게 긴 시간을 앉아 있는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한테 들 때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간 관리를 해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영어 영상을 본다든지 내가 책이 좀 잘 읽히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때 어떤 자기 조절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죠. 그쵸?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하나만 봐도 뭐 2만 원 이상 돈이 들잖아요. 뭐 책을 대여를 하든 가끔가다 이렇게 화상 수업을 조금 시도를 해보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비용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뭐 수십만 원씩 그런 아주 고비용의 어학원이나 정말 막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들으면은 저는 너무 놀라는데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만큼 비용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아낀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기회비용을 번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의 어떤 포지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도 저는 사실은 이제 생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험도 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비용, 기회비용도 벌 수가 있고, 실제로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제 공부방 선생님이 되는 경우
것도 있고 저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 관련된 전자책도 쓰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득을 많이 주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많은 그런 영어 교육법이 바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원 중독 현상 더 이상 여기에다가 남이 정해준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엄마표 영어도 누군가가 정해주는 로드맵대로만 하면 그거는 이 자기조절력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또 읽기 하나거리 생깁니다. 아이들의 생각 쓰기 노트 하나거리 생기니까요.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